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원리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현대사회는 힘을 숭배합니다. UFC 경기장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파괴력, 역기를 들어올리는 괴력, 벽돌을 격파하는 완력.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힘의 영역입니다. 헬스클럽에서 근육을 단련하면 그 양과 무게에 비례하여 힘이 강해집니다. 이는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는 정직한 물리법칙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키우기 위해 매일 운동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체력을 강화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근육이 강해도 단 한마디의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집니다. 체력은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예민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행복은 근육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기분을 좌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너지, 기입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특별한 에너지에 의해 상황이 지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사람이 작고 다부진 사람의 기세에 눌려 제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입니다. 힘은 근육으로 측정되지만 기는 정신력, 집중력, 판단력, 창조력과 관계가 깊습니다. 힘은 운동으로 키울 수 있지만 기는 운동만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를 조절하고 정신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인체기 에너지의 중심, 차크라입니다. 흔히 기가 세다라고 말할 때 이는 근력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이나 고통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지만 이를 초월하는 용기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근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기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기란 무엇일까요? 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력의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는 근육의 크기와 무관하게 발현됩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체라고 여기는 모든 물질, 심지어 우리 몸도 사실은 99.99999%가 빈 공간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장입니다. 고체처럼 보이는 우리 몸은 사실 진동하는 에너지 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온도, 전기 신호, 자기장, 맥박, 호흡, 이 모든 것은 측정 가능한 물리적 현상입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전기가 발생하고 뇌가 생각할 때마다 전자기파가 방출됩니다. 동양에서 수천 년간 기라고 불렀던 이 에너지는 현대 과학으로는 생체 전자에너지로 설명됩니다. 기는 초월적인 힘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에너지를 느끼지 못할 뿐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실제하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내면에 스스로가 약하다는 정보를 가진 사람은 결코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는 바로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내면의 원동력입니다. 기는 단순한 힘을 넘어 우리의 정신과 삶의 질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이중슬릿 실험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관찰자가 보는 순간 입자의 행동이 바뀝니다. 즉, 의식이 물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험으로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식은 단순히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힘인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 빠져 있고
감정에 휩쓸려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현재의 분노,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은 양자장, 즉 에너지장입니다. 이 에너지장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0점의 상태입니다. 아무런 형태도 편향도 없는 순수한 에너지의 바다. 이것이 우주의 본질이자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관찰자 의식은 이 0점의 상태, 순수 의식입니다. 무아, 즉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은 상태, 생각도, 감정도,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주의 근본 에너지장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0점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가 바로 기 에너지입니다. 몸 안에 따뜻한 온기, 손끝의 전기적 감각, 단전의 파동, 기에 집중하면 생각은 멈추고 감정은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는 생각이 아니라 직접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에너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를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 0점의 상태에서 에너지장과 하나가 되는 순간 관찰자 의식이 깨어납니다. 기은 관찰자 의식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 혁명입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그러나 우리에게는 잊혀진 제6의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육감, 기를 느끼는 능력입니다. 육감은 자신의 몸 안에서 흐르는 에너지를 직접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왜 오감만으로는 이 에너지를 느낄 수 없을까요? 육안으로 정자와 난자를 구별할 수 없듯이 오감만으로는 에너지의 세계를 느낄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감이 깨어나면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육감은 관찰자 의식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런데 육감을 깨운다고 해서 모두가 관찰자 의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자 의식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관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불안하면 의식이 불안하고 감정이 불안합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안정시키면 의식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됩니다. 에너지의 안정이 균형을 만들고 균형이 통찰력을 만듭니다. 통찰력을 유지하는 조건은 단 하나,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정보,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 무의식적인 선입견, 이 내면의 필터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관찰자 의식에 이르려면 이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기 에너지를 느끼고 육감을 깨우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근력보다 중요한 것은 기 에너지. 양자물리학이 증명하듯 의식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관찰자 의식은 0점의 상태, 순수 의식입니다. 기 에너지는 그 관찰자 의식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를 느끼고 배우는 것은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다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 기운을 터득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는 영성과 영감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력과 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근육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사업 자금을 다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근육의 힘이 있어도 어떨까요? 갑자기 몸의 힘이 다 빠지면서 들어눕겠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없다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몸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질 거예요. 근력보다 기력이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기가 빠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죠.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체력과 근력을 가져도 번아웃이 굉장히 자주 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작용이 너무나 많은 것들의 부딪힘을 통해서 마음이 죽어서 마음이 죽으면 에너지가 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순간의 기운을 어떤 현상과 누군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운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감각 깨우기 수련의 진짜 의미는 기운을 스스로 조절하고 내가 누군가의 현상이나 환경의 기운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가치를 지키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 런던 동물원에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 엄마가 호랑이 우리의 아이를 빠뜨렸어요. 그 좁은 철장 사이로 아이가 들어간 겁니다. 되게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근데 그 엄마가 쇠창살을 열고 아이를 꺼냈죠. 그럼 그 아이를 꺼낸 힘은 그 성인 여자의 힘으로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럼 그때 발휘된 괴력은 근력의 힘인가? 기력의 힘인가? 정확하게 기력의 힘이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구하고자 하는 믿음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력이 발휘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이 믿는 것, 신념에 따라서 정확하게 힘이 발휘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력하면 어떨까요? 엄청난 기운이 나와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엄청난 괴력이 발휘될 때가 느껴져요. 그거는 저의 힘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는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무조건 몸에서 흐르는 기력에서만 올까요? 아니요. 우주의 근원의 천지기운에서 나오는 우주의 근원의 파동에서 나오는 기력이 무화가 되는 순간 내가 사라지는 순간 나오는 그 힘은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있는 파워를 가져요. 그래서 관념과 어떠한 지식과 철학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근거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훈련하면요 무심의 파워가 길러져요. 그래서 내 안에 무심의 기운에 의해서 많은 것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움직이는 그 파워는 나의 신성이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 육체는 무한한 힘을 발휘하고 받을 수 있어요.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기운이 부족한 것은 내가 나의 정보와 기억과 육체에 갇힌 거예요, 의식이. 근데 내가 에너지를 써도 되게 기운이 충전되는 것 같다. 기운이 다시 한번 충전되는 것 같다. 그거 왜 충전이 되냐? 내가 나의 몸의 차크라를 조절을 해서 내 육체에 한정되어 있는 기운만을 쓰는 게 아니라 저 너머서의 우주의 생명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생명력을 쓰면 그 기운은 기적을 창조해요. 그래서 되게 뇌감각 개혁의 수련을 잘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평소에 인생을 사는데 그동안 불가능하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신념이란 걸 알게 돼요. 그동안 내가 안 된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나의 신념일 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신념은 나의 한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동안 내가 안 된다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나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냐, 어떤 마음에서부터 오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 있죠. 자기만 그렇다는 거냐? 아니요. 여러분은 우주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손이 올라가다가 어떨 때 뚝 떨어지죠. 왜 떨어지냐? 어떤 감정이나 생각과 의도가 일어날 때 떨어진다. 생각이나 감정은 힘이 없다. 생각이나 감정은 좁은 나의 육체가 나라는 신념에서 나오는 오감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움직이는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무심이다. 진공이다. 무심으로 웅기하라. 그래서 기호는 무심으로 웅기하는 거예요. 그 무심은 생각과 감정의 자리가 아니에요. 관념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놓았을 때 완전한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긁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긁지 않죠. 그냥 긁죠. 무슨 일을 할 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긴장이 되면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의도예요. 내가 뭔가를 의도하면서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힘을 쓰지 못하게 해요. 어쩔 때 일이 잘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파워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상하게 오늘은 내가 별로 의도한 날이 아닌데 그냥 일이 너무 잘 풀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날은 내가 그 상황과 그 곳에 온전히 몰입되고 의도 없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은 내가 생기가 도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일이 꼬이는 날이 있을 거야. 그게 왜냐면 잘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나의 의식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잘해야 되는 걸로. 긴장하게. 어떤 존재를 만들어요. 에고를 만들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어 길을 죽여요. 그러니까 온전한 나의 진면목을 보이지 못해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수능 당일날만 이상하게 쪼그라들어서
본래보다 점수가 좀 안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쪼그라들어서 그래, 기운이. 그러니까 온전히 나의 파워가 발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의도가 많아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냥 내가 내 이 시간을 온전히 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던져보겠다. 그냥 해보겠다. 그냥 내가 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몰입도가 좋아지면서 더 큰 파워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요, 의도와 긴장과 수많은 생각들이 그 사람의 기운을 자꾸 작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만 내려놔도, 그 긴장만 내려놔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은 언제 쌓이냐면 공심, 무심. 내가 뭔가를 하는데 더 욕심을 부려서 내가 뭔가를 어떤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의도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때의 본질에 따를 때 그때 어떤 결과도 잘 나옵니다.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 할 때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잘하려고 하는 욕망을 넘어서 온전히 그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자기를 놓을 때 그때 자기에게 평화가 와요. 왜? 백조가 아름다운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속에서 엄청나게 발을 움직이잖아요. 매일매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 삶의 결과예요. 그럼 내가 매 순간 그렇게 반응하고 정직하게 생기소생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신이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육체에 참 많이 지배를 당하잖아요. 육체가 어디가 아프다. 전문가인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보통 해결이 잘 되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병원의 지시대로 했는데 수술을 했어요. 여기는 고쳐졌는데 다른 데가 더 아파요. 무릎을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본질이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몇 년 뒤에 또 아파요. 그럼 내가 병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고치려고 하는 순간 그 나의 병에, 나의 질환, 나의 건강에 대한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넘겨봤죠.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어요. 모든 병을 치유하는 답은 자기한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답은 자기 안에 있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을 때 자신감을 잃어가잖아요. 근데 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기에너지가 충전이 되어 전달이 되면 반드시 정확하게 액션이 나오면서 그것이 기운이 쌓이면 기적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법칙인데 왜 법칙대로 나는 안 되냐는 거예요. 난 내가 분명 이걸 원한 것 같은데 나의 삶의 결과는 왜 이거냐고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엉뚱한 데 기운을 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의 기운을 쓴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의 통제 드라마가 만들어 놓은 그림의 기운을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래서 기운의 방향이 내가 쓸데없는 곳에 기운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 삶의 결과는 집중한 대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결과는 내가 집중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정확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몸이 아프더라도 한순간에 아프지 않는다고. 되게 오랫동안 자기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기운으로 쌓여 그것이 현상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것도 꽤 큰 정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쓰는 기운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기운을 무심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안 하는 것이구나. 아, 나는 그것들을 안 했구나.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구나. 이 자각이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그동안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못한다는 환상이구나. 실제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장애를 붙잡았을 뿐이구나. 기운이 기적을 만든다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믿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마음의 파워를 쓰느냐예요. 그럼 내가 내 신념대로 딱 기운이 나와요. 그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믿는 거에 따라 차이가 나요. 정말로 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럼 그런 기운이 나와요. 그 실제로 용기가 나와요. 실제로 기적이 창조돼요. 그래서 한계를 넘는 파워,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내 병도 내가 치유한다고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성공이라는 매개도 내 안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에 파워가 있는데 어디서 찾냐고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는데 왜 딴 데서 찾냐고요? 지식과 정보가 주는 것에 답이 없어요.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지식은 다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필요한 지혜, 실제로 여러분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지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바꿀 수밖에 없는 실제로 필요한 삶의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써야 될 기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훈련할 거잖아. 그건 여러분의 신성이 할 것이잖아. 그건 AI나 지식이 해줄 게 아니잖아. 거기에 영혼을 팔면 안 된다. 내 건강을 전부 다 의사한테 팔아야 안 된다고요. 치유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힘과 잠재력을 많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배울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몰라서 못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모든 게 핑계죠. 옛날 현대 정주영 씨가 현대를 운영할 때 그 초반에 그가 썼던 그 기호는 무심의 운기입니다.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파워예요. 뭘 배운 게 있었나요? 뭔가가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까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의지에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 세상이 바뀌죠. 근데 내가 기력이 없어. 자꾸 기운이 쓸데없는데 자꾸 쏠려서 자꾸 쓸데없는데 기운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난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곳에 자꾸 기운을 쓰고 있어. 난 나의 기력을 자꾸 쓸데없는데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그 기운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감각교육입니다. 이제 건강해지는데 기운 쓰는 게 낫지 않겠는지요? 이제는 성공하는데 기운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는지요? 이제는 사랑하는데 기운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는지요? 근데 왜 그 기운을 미워하는데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망하는데 그리고 왜 건강하지 못한데 기운을 써버릴까? 이것도 기운을 쓴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창조예요. 그 창조를 멈춰야 돼. 그래서 조화의 창조로 돌아간다. 그러려면 기운의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 기운을 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훈련이야.